자, 6월 19일 목요일장을 물들인 이슈 증시 퀵톡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해볼게요. 유한타증권 박현상 부장 그리고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상승 섹터, 하락 섹터가 먼저 화면을 통해 나왔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 섹터 단연 네카오 중심의 인터넷주 그리고 콘텐츠, 웹툰주 중심의 콘텐츠가 강했습니다. 여행도 강했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가능성의 핀테크 종목, 시스템 통합 관련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반면 조선은 하락했고요. 건설도 좀 부진했습니다. DL-ENC를 중심으로 좀 부진했지만 현대건설은 막판 들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 삼성전자도 쉬어갔던 하루였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 카카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는 네이버가 급등하더니 오늘은 카카오의 상승 탄력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지금 카카오 네이버가 나란히 거래대금 상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어떤 종목이 더 매력적인지 먼저 우리 박현상 부장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변동성은 항상 우리 얘기할 때 카카오, 그리고 내용이 좋은 건 네이버라고 수년간 얘기를 해왔죠. 근데 카카오도 솔직히 오픈 AI 그리고 카나나 내용 좋지 않아요? 엄청 좋죠. 그런데 실적과 그리고 주식 측면에서 봤을 때 해외와의 확장성,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몇 년 동안 항상 네이버가 좋다 했지만 막상 우리가 매매를 하거나 혹은 변동성을 봤을 때는 카카오가 높았었던 현실. 그런데 오랜만에 어제 외국인이 네이버를 76만 주를 샀습니다. 진짜로 정말 오랜만에 산 것 같고요. 네이버가 20% 이상 올라오는 것도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고 났을 때의 그 논리를 봐야 되는데, 그때 AI 주권 그리고 AI 100조 투자 정부 정책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JP모건 보고서가 있었죠. 그러면은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 자체는 외사의 보고서 때문에 외국계가 매수가 들어오는데, 막상 외국계 매수가 들어올 때 이것이 진짜 좋아서 매수가 들어오는지 반대로 공매도에 따른 쇼커버가 들어오는지는 조금 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 측면 좋고요. 아시다시피 하이퍼클러버 X의 활용도를 통해서 조금 더 AI 진일보 되겠다.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 통해서 가장 맞는 종목이 LLM 시장 용에서 충분히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건 동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28만 주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바로 팔았네요. 바로 팔았어요. 반 정도는 바로 팔았고 기관이 14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지금처럼 우리 차트를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하락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어제 오늘부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적이 진짜로 좋아지는지와 두 번째는 그 산업을 바라보는 각도가 바뀌는지, 이것을 주식 표현으로 멀티플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멀티플을 기존 적정 멀티플을 10배 주다가 실적은 거의 비슷한데 적정 멀티플을 15배 주는 거. 그런데 제가 최근 어제 오늘 보고 살펴보니까 JP모건부터 시작해서 증권사, 국내 증권사에서도 멀티플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산업, 여태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AI 산업은 미국이 더 좋고 글로벌 빅테크가 더 좋고 우리는 다소 소외되어 있었다는데, 정부 정책이 들어오면서 멀티플을 더 주는 시기가 왔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멀티플을 더 주는 것보다는 실적이 찐으로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지금 안 좋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멀티플이 더 주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적 플러스 되는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확인하는 과정 자체는 2분기 실적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좋습니다. 추세 좋고 매매 플랜 가능한데, 신규로 접근 같을 경우는 일단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죠? 차라리 최근 트렌드 자체는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내가 버렸던 것들이 혹은 예전에 안 쳐다봤던 대형주들이 올라올 때 20%씩 올라오는, 그렇죠. 이게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물론 좋죠. 당연히 회사가 좋아지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일종의 거래가 터지면서 쇼커버성의 물량이 일부 추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많이 오르는 그것만 봐요. 그런데 하나솔루션 어땠죠? 다 내려갔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업황이 절대적으로 개선되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적 좋고 업황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에서 3분기 이런 식으로 멀티플로 계속 실적 증가하는 모습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상승보다 네이버의 상승 내용이 조금 더 확실히 좋다. 그리고 분할 매수 접근이 유효한데 더 확실한 상승의 시그널은 실적이 증명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네이버의 주가 흐름 찬찬히 따라가 보면서 외국인의 매매 동향까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충훈 대표님도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일단 두 회사에는 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네. 첫 번째는 신임 수석은 네이버 쪽에서 나온 거고 두 번째는 연속성에 대해서 일단은 이거는 정책 테마에 가깝습니다. 수혜도가 맞지만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면은 그래서 100조 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이 회사에 어느 영향을 얼만큼의 영향을 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주신 뭐 쇼커버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카카오, 네이버 보면은 카카오는 일단 올해 실적 예상치.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이런 수혜에 대한 부분이 언제 될까? 3분기에 될까? 4분기에 될까? 근데 사람들이 당장의 3, 4분기보다는 내년도에 더 뭔가 큰 수혜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아마 더 주를 이룰 것 같은데 카카오는 그래서 올해 컨센 기준으로는 PR이 이제 50배 정도가 되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0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에서 일단 차이가 다르고 그리고 카카오는 자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또 네이버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봤을 때 뭐 네이버가 좋냐 카카오가 좋냐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밸류에이션으로 덜 부담스러운 거는 네이버가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랑 또 같은 산업군에 들어가다 보니까 네이버만 살 수는 없고 카카오도 같이 사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키 맞추기의 관점으로 이제 어제 오늘 그러한 모습들 어제가 네이버 올랐다면 오늘 카카오 오른 게 어느 정도의 그런 뭐 ETF나 이런 쪽에서의 가치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카카오는 예전에 과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네이버보다는 낮은 거는 맞는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제일 확실한 거는 그냥 뭐 네이버가 좋냐 카카오가 좋냐 모르겠으면 사실 둘 다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중에서 좀 더 뭐가 낫냐 하면은 둘 다 사고 싶지 않은 표정으로 그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는 일단 네. 확실히 숫자가 좀 증명을 해줘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인터넷과 같이 양대 산맥으로 올랐던 쪽이 정부 정책 모멘텀이 확실한 또 콘텐츠 웹툰주가 되겠습니다. 정책 힘을 받았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스튜디오 미르는 마블 애니메이션과 계약을 체결했대요. 구체적인 내용 좀 알려주실까요, 박현상 부장님? 마블과 저희 좀 체결을 했다,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협업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알게 돼 있을 거고요. 그런데 스튜디오 미러가 정말 오랜만에 상한가를 쳤어요. 그런데 상한가를 쳤는데 다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저 이런 생각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시장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코로나 전에,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매매했던 주식이 오늘 위주로 그러니까요. 올랐다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그때 비대면 수혜라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올랐고요. 그리고 집에서 넷플릭스가 올라가면서 집에서 우리가 컨텐츠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컨텐츠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죠? 그럴 때 저랑 이충훈 대표님 나와가지고 지리산이라는 컨텐츠가 좋았다. 전지현이 나오면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A스토리부터 맞아요.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죠. 그때 우리의 논리는 뭐였냐면 추가적인 어떤 컨텐츠가 나오기 때문에 흥행을 할 것 같다였습니다. 컨텐츠에 대한 라인업,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은 그 다음 컨텐츠, 그 다음에 대한 내용 혹은 컨텐츠가 나왔을 때 우리가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부분까지 실적으로 연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가 나오는데 올해 드라마 제작 편수 전망, OTT 포함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한데 과거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드라마틱한 내용은 아직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CJ ENM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련 업종들이 오르고 있는데 이 오르는 것들의 어떻게 보면 연속성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실적을 확인해야 된다.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다가 꼭 실적 시즌에 부러졌거든요. 항상. 그 지금 조금 한 달 정도 있으면 실적 시즌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써드렸어요. 바닥권서 저가가 첫 반등에 나왔다. 그런데
바닥은 확인했지만은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실적에 플러스 알파되는 요소들입니다. 요소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드라마 제작 편수의 증가 혹은 어떤 드라마 제작 편수가 나오게 되면은 그것이 흥행이 될 것 같고 어떤 작가 어떤 뭐 예를 들어 액터가 나와가지고 흥행이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분석이 돼야 되거든요. 네. 저는 이충원 대표는 그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거 없이 첫 상한가가 나온 것 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포함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오늘 특징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과거에 영광이 있었던 종목들인데 바닥권에서 첫 반등이 나올 뿐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여기서 매매 타진하기에는 조금은 제가 용기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요. 1분기 CJ E&M의 영업이익 7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센티는 확실히 살아난 걸 우리가 봤잖아요. 이에 발 맞춰서 실적도 좀 뒷받침되는 시장이 부디 2분기 실적 발표에 좀 나와 그렇죠. 주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웹툰주 지금 정부 정책 모멘텀 확실히 받아가면서 올랐는데 여전히 좀 실적에 대해서는 물음표 붙여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충훈 대표님? 이것 또한 정책 테마의 일환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 문화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웹툰도 있고 미디어도 있고 뭐 K 콘텐츠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 또한 한국의 문화를 담은 거기 때문에 그 또한 K 콘텐츠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해외로의 진출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정책 수혜, 그리고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야 추가적인 상승의 이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웹툰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웹툰주들에 대한 강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산업을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웹툰에는 장르가 굉장히 많습니다. 드라마에도 장르가 많은 것처럼 웹툰에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제 또 다른 산업과 웹툰 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면 불법 유통이 굉장히 시장이 크다라는 거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뭐 진흥원 같은 데서 그런 약간 불법 시장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되게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사실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 뭔가 조정의 빌미가 항상 안 좋을 때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웹툰 시장의 가장 큰 취약점은 바로 그런 이제 불법에 대한 이런 데 노출이 굉장히 많이 돼 있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뭐 네이버 웹툰이나 이런 부분도 해외 쪽에서 지금 진출을 하고 뭔가 행동을 많이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관련주들이 한 4-5개 정도 더 있기는 하지만 뭐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도 뭐 웹툰, 웹소설 또 온라인 콘텐츠 사업을 영위를 하고 핑거스토리라는 기업은 무협 액션 장르 그리고 여성향 로맨스 웹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 DNC 미디어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뭐 웹소설 웹툰 전문 콘텐츠 기업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사명을 지난해인가 올해쯤에 바꾼 수성 웹툰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사실 AI 떴을 때 사명에 AI 집어넣어진 회사가 되게 많은 것처럼 이제 본인들의 회사명에 핵심 단어를 넣으면서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네. 수성 웹툰도 마찬가지고 수성 웹툰은 자회사 투믹스가 글로벌 유료 웹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은 전체 매출의 80%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11개 언어로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누적 회원 수는 6천만 명이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 해외 진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웹툰을 더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약간 느낌의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나라,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는 저희가 말하는 게 그 나라 문화에는 또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번역도 되게 잘 해야 되게 되고 중요하잖아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외 진출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프리미엄이 더 붙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수성 웹툰이 그 투믹스의 지분도 7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웹툰 관련주들도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웹툰주 안에서 반응은 없었지만 지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수성 웹툰 또 해외 진출로 확실하게 입지를 다졌다고 하니까요. 주가 흐름 여러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주도 섹터 조방원이 하락하나 싶었는데 막판 들어서 방산, 현대로템 쏘아 올린 거 보셨죠? 그리고 원전, 그 밑에 단에 후발주자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사실 어제 엔진 쪽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HD한국 조선해양 말고는 썩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조용한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담아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침에 조정이 나왔을 때 담았으면 한 3%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주도주의 생로병사를 제가 가끔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일단 빠졌을 때 지수가 살짝 올라올 때 많이 올라오는 걸 주도주라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조선주 같은 경우는 주도주의 역사를, 주도주의 위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슈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조만간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하게 될 텐데 아마도 조선업 같은 경우는 주요 턴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지만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조선주가 오르기 전에 어느 정도 박스권 잃었던 거 기억을 하시죠? 그러다가 실적 시즌 오면서 한 종목 발표하면서 크게 솟았습니다. 그 전 같은 경우는 트럼프 당선되면서 처음에 트럼프 내러티브가 발동이 됐고요. 이 중간에 있었던 일 같은 경우는 수주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 아시다시피 조선주가 빠졌었던 이유는 센티적인 측면이었는데 삼성중공업이 러시아와의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물론 어제 장 마감 이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막상 내용을 또 열어보면 설왕설래합니다. 삼성 뭐 소송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건 추후 지켜봐야 될 텐데 일종의 노이즈가 살짝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좋으니까 일단 팔자라고 했는데 그때 시장이 같이 빠졌었죠. 빠지다가 시장 올라올 때는 다시 조선주가 선택이 되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해볼만 하다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조적인 부분으로 성장이 크게 나오고 주가가 다시 신고가를 쫙 치고 가는 우리가 2달 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경우는 실적 시즌이 왔을 때가 조금 더 될 것 같긴 하고요. 하지만은 지금 중간에 조선주의 입장은요. LNG 운반선이라든지 LNG를 건조할 수 있는 주요 회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현대미포라든지 현대중공업. LNG는 트럼프 내러티브에 항상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졌을 때 조금씩 매수. 여기 포함을 해서 좀 더 나오는 부분 뭐냐면 어제 JP모건 레포트였죠. MRO까지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MRO 시장까지 진출하는 회사까지 같이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은 일단 매매 플레이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도주는 확실하기에 조정이 나올 때마다 기회를 모색해보자라고 말씀 주셨고 이충원 대표님도 이 의견과 동의하십니까? 일단 조선주들은 그러니까 요즘 시장의 추세가 추세 추종이 더 유효한 시장입니다.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겠어 하는데 더 올라가는 게 지금 시장인데 근데 참 조선주 중에서 기자재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 게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아쉬워요, 확실히 네. 조선주보단. 근데 또 기자재만 그러냐 하기에는 또 반도체 아래에 있는 소부장 작은 회사들은 또 못 따라갑니다. 맞아요. 하이닉스가 26만 원 넘을 때 다른 종목도 다 못 따라갔고 낙수 효과에 대한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성강밴드를 제외한 뭐 BMT, DK락, 하이로코리아, 태강 같은 기업들은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총 높으면 덜 가고 시총 작으면 더 크게 튄다라는 그러한 뭔가 이제 방법들이 지금은 공식이 거의 완전 깨졌죠. 완전히 깨져버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점에는 뭐 낙폭과대 오르지도 않은 종목을 뭔가 봐야 되냐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총이 높은 종목을 더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기사 중에 이제 ETF 중에 하나가 순자산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ETF요? 신한 이제 조선 탑3 플러스 ETF가 이제 네네. 했는데 근데 거기에 어차피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에 약간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봐야 된다면은 좀 더 나중에 보고 오히려 지금 시총 높은 종목들을 보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방도 제한적이고 하방도 제한적이니 참 종목별 선별하는 힘이 필요해 보이는 시장입니다. 내일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현상 부장님.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주도 섹터는 여전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은 종목들 혹은 밑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요.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침부터 오늘장 하루 종일 매매하고 왔을 때 느낌은 아니다 싶었을 때 들어가면 먹습니다. 수익이. 그렇죠? 잘 가던 종목 섹터가 너무 크게 올랐을 때 쫓아잡으면은 살짝 눌리고요. 다시 깨질 것 같았을 때, 뭐 5일선이든 혹은 20일선이든 주요 이평을 지지하는 순도 정도 왔을 때 정도 하면은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3,000포인트 갔다가 오늘 좀 밀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상방은 제한적이긴 한데 하방도 강하게 매수한 세력들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주요 섹터 대장주들만 뽑아가지고 장중 조정 시에 일부 천천히 매수를 한다면은, 그리고 또 올랐을 때는 어느 정도 줄이고요. 매매 플레이를 하면은 시장에선 해보면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충원 대표님의 전략도 들어보죠. 지금은 이제 조심해야 되냐, 조심해야 되지 않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위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PBR이 1배에 다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추세 추종은 더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빠질 때 사야 된다라는 이런 좀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식 비중이 너무 없으면 빠질 때 매수하는 전략이 맞는 것 같고, 주식이 너무 많거나 레버리지를 쓴다면 올랐을 때 줄이는 전략으로 좀 조정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처럼 네이버, 카카오, 웹툰 쪽 콘텐츠가 들썩였던 코로나 같았던 시장에서 오늘 또 코로나 때 한창 같이 활동하셨던 두 분과 함께하니까 또 남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현상 부장, 이충원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